예. 자, 좀 쉬셨죠? 또 들어갑니다. 자, 거기 110번. 자, 110번은 이제 벌칙 문제예요. 벌칙은 우리가 징역 벌금 있죠? 과태료. 징역 벌금은 3년하고 얼마? 2천. 1년하고 얼마? 1천. 이거하고 과태료는 500만 원하고 100만 원. 이거 있어요. 자, 110번 들어볼게요. 자, 벌칙 과태료에 대해서 1년하고 1천. 1년하고 1천을 물었어요. 자,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대리. 몇 년하고 몇 년? 이건 3년하고 2천입니다. 니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을 썼다. 이건 1년하고 1천. 자,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게 100만 원이야 과태료. 자, 거래정보 사업자 운영규정 내용을 위반하여 정보 운영한 자 뭐요? 500만 원 과태료. 자, 중개 대상물 매매를 1년하고 1천.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 받은 자 1년하고 1천. 이중 등록은 1년하고 1천. 자, 개공이 아닌 자로서 유사명칭 써서 아닌 자 그러면 다 1년하고 1천이야.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 뭐 1년하고 1천. 그러면 1년짜리 몇 개? 6개. 몇 개 쉬어봐. 6개. 6개잖아요. 그럼 답이 있어 없어? 없어. 답이 없다. 6개라고 적으세요.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그래서 이제 뭐 답이 없다고 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렇죠. 네, 6개. 자, 그 다음에 111번. 거래정보사업자도 공인중개사법상 일정한 준수물 위반하면 행정형벌 중 행정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과태료가 많죠? 네. 그러면 징역 벌금이 있냐 이 말이에요. 1년하고 1천. 딱 하나 있죠? 네. 의뢰받지 않은 거 다르게 차별 공개했을 때. 자, 다르게 차별 공개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거 위반하면 1년하고 1천. 자, 징역 벌금 하나 있어요. 5입니다. 5. 그 다음에 112번. 소공보조원 개공인 법인은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48조 49조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자 직원을 벌하는 외에 그 사장인 개공에 대해서 벌금형을 과한다. 맞습니까? 다만 개공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게 양벌 규정 법 조문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OX 5입니다. 양벌 규정 법 조문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고. 5입니다. 자, 113번 500만 원의 과태료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운영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망을 운영한 자 얼마? 500만 과태료 맞고. 자, 개공으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500만 원이요 과태료. 자, 협회로서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500만 원이요 과태료. 그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도 500만 원 과태료. 아까 한번 나왔죠? 그럼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등록증 반납하지 않았다. 이게 100만 원이요 과태료. 이게 정답. 6번 아까 했죠?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 500만 원. 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문제. 이것도 500만 원이죠? 그래서 협회는 전부 500만 원이야. 그래서 이제 정답은 몇 번? 5번. 하나가 100만 원. 나머지 다 500만 원짜리요. 자, 그 과태료 그때그때 공부하세요. 자, 114번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갑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딱 두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론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실판 보세요.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디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우수고전자. 여기서 등록관청은 부동산 소재지죠? 네.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사무소 소재지. 여기는 부동산 소재지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거든요. 이것은. 그럼 여기서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만 신고 들어가? 토지하고 건축물. 그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신고해요? 안 해. 그럼 부동산만 신고 들어갑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들어가요. 권리가 뭐예요? 입주권하고 분양권인데 여기서 입주권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만. 그렇죠?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 분양권. 그럼 토지 분양권이나 상가 분양권은 안 합니다. 그럼 거래는 오로지 어떤 것만? 매매. 그럼 교환도 아니고 증여도 아니죠? 임대차도 아니죠? 그리고 계약만. 그럼 판결이나 경매로 사들일 때는 신고해야 안 해? 안 해. 계약만.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 건물 매매 계약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 건물 지분 매매 계약은 신고해야 안 해? 지분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내 신고? 60일입니다. 자, 시점 알아야 돼. 잔금 지급일이요, 계약일? 그러면 직거래하면 누가 해야 돼? 거래 당사자. 그러면 개공 소결하면 누가? 개공이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등록관청에서는 신고인에게 뭘 줍니까? 신고 필증. 그죠? 언제까지? 즉시. 그럼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그러면 의제가 된다는 거. 자, 이게 계략적인 절차야. 됐죠? 그럼 몇 가지 더 정리하고 문제 들어갈게요. 그럼 직거래했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느냐?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신고를 하면 실거래가 아니고 다 신고했는데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고 있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공동으로 서명 미시어 또는 날인을 합니다. 그러면 제출하는 건 누가 제출? 일방이 제출. 그럼 여기는 미시어 또는 공동신고란 말은 서명 날인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러면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 볼 수가 있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죠? 그러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뭘 제출해야 돼요? 거부 사유서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 뭐요? 사본을 제출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자문서가 됩니까? 전자문서가 돼. 근데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 돼? 안 돼? 전자문서 안 돼? 확실해요? 그러면 전자문서 안 된다는 걸 줄여서 더 줄이면 그렇죠. 전 X. 아주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신고하러 갈 때 등록관청에 가죠? 그러면 신고인은 신분증명서 내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내보여. 주민등록증 이런 거. 그러면 바쁘면 신고서 제출을 대행시킬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거래 당사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을 하겠죠? 그러면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때 이분들의 신분증명서는 내보이겠죠? 그리고 뭘 제출해야 돼? 자,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뭐다? 위임장하고 또 신분증명서 4번. 신분증명서 4번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 이 대행은 전자문서 돼? 안 돼? 안 돼. 대행은 무조건 전자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문서 뭔 써? X. 좋아. 힘 들어간다. 전자문서 뭔 써? X. 대행은 전자문서 무조건 안 돼.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러면 하나 더. 몇 개 더? 그럼 이제 이것은 직거래했을 때고 개공 소결을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요? 개공이 토지 건물 매매를 중개할 수 있죠? 그럼 60일 이내 누가 신고서를 작성해야 돼? 그러면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 누가 제출? 개공이 제출. 그럼 이건 없죠? 그러면 개공 신분증명서 내보여야 되죠? 여기도 바쁘면 대행시킬 수 있어 없어? 개공이 대행할 때는 오로지 누구? 소공만 돼. 다른 사람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이 대행할 때는 이임장하고 이거 제출해야 안 해? 제출하지 않는다는 거. 됐죠? 자, 그러면 신고가 들어갔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보니까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그러면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도 있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고 내역 조사시킬 수 있어 없어요? 누구를 시켜서? 공무원. 그럼 공무원이 자, 직거래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고 개공 소결했을 때는 누구에게? 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없어? 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계약서를 제출하는데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고 과태료. 좋았어요. 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서면 제출하는데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우리 중개사법이 우리 과목에서 유일하게 3천만 원 이거 하나. 됐어요? 그럼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서면이 뭐야? 통장 4번, 입금표 이런 거.
그러면 주식, 채권, 처분 증명 서류도 들어가? 들어가요. 들어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다 증명 서면입니다. 됐어요? 예. 자, 이 정도 하고 그 신고 필증 재교부 사유는 문제 풀면서 보충 설명할게요. 자, 114번을 보세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토지 교환은 들어가? 그 이유는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서 매매가 이루어져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니은은 5입니다. 5. 이거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 무조건 해야 돼. 자, 디귿 상가 분양권 매매는 안 합니다. 건축물의 증여 계약은 안 들어가. 자, 토지 지분 후 매매 계약은 들어갑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인하여 지정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들어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에 대한 매매 계약 들어가? 네. 임목에 대한 매매는? 안 들어가. 건축물 임대는? 안 들어가.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은 몇 개? 4개. 니은, 미음, 비읍, 시오. 되게 쉽죠? 115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에 관한 설명에 타당하지 않는 걸 모두 골라라. 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도지사에게 내보내야 된다. 말씀? 그럼 누구에게? 등록관청. 그죠? 그 다음에 전자문서에 한 신고 경우 거래 당사 1인의 위임받는 자가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어? 대리나 대행, 전자문서 대 안 돼? 이건 무조건 안 돼. 이것도 틀렸네. 자, 3번. 매수인이 주식, 채권 등을 처분할 수 있는 증명 서류. 이것도 거래대금 증명 서류에 들어가? 네. 맞습니다. 자, 4번하고 5번 묶어서 이거 같은 문장으로 연결된 건데, 자, 시장 군수 구청은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국장은 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해요. 공문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 개공에게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 서면 관련 자료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맞아요? 그 내용은 다 맞아. 근데 뭐가 들었어? 국장.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등록관청. 신고 내역을 조사시키는 사람은 등록관청이 됩니다. 그래서 4번도 시장군수구청장, 5번도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국장이 틀렸어.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정 변경 신고를 가야 되는데 요약집 좀 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신고 필증을 교부 받았는데, 자, 신고 필증을 교부 받아야 되는데 재발급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신고 필증 무슨 교부? 재교부 받아야 할 사유가 있어요. 요약집 몇 페이지? 87페이지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 정정 신청에 한 재교부 또 변경 신고에 한 재교부 있어요? 자, 항상 강조하지만 정정 신청은 어떨 때? 내용이 잘못 기재해서 신고했을 때 하는 것을 말하고, 변경은 중간에 내용이 바뀔 수가 있어, 없어요? 이때 하는 걸 변경 신고라 그래. 내용을 잘못 기재했을 때 하는 것을 정정, 내용이 변경됐을 때 하는 것이 변경. 그럼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등기 신청 전까지. 자, 그러면 직거래하면 누가 재발급 신청을 해요? 거래 당사자. 개공 소개라면 개공.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교부 신청 들어가죠. 그럼 즉시 수정을 해서 무슨 교부? 재교부이죠. 이게 이제 재교부 절차야. 근데 이건 어렵지 않는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사유들. 이 사유들이 문제죠. 근데 이게 요즘들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겠죠. 자꾸 읽어봐. 그러면 돼. 자, 보세요. 그 정정 신청에서 먼저 받을 게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있죠. 근데 인적사항 중에서 무엇은 빠져? 성명하고 주민번호는 빠습니다. 그럼 결국 뭔만 정정이 가능하대요? 주소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쉽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죠?
뭐 정정 신청한다고 해서 거기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외됩니다. 그리고 거래 지분 동그라미. 자, 왜 거래 지분은 동그라미 쳐야 돼요? 자, 거래 지분은 정정 신청도 되고 또 뭣도 돼? 변경 신고도 됩니다. 거래 지분은 정정 신청도 되고 뭣도 된다? 변경 신고. 중복이 된다는 거. 자, 거래 대상 건축물의 종류도 정정 신청.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토지 지목 면적, 건축물의 면적, 대지권 비율 정정. 자, 계약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있어요? 네. 그것 동그라미. 자, 이것도 마찬가지. 계약 대상 부동산의 면적도 정정 신청도 되지만 뭣도 돼? 변경. 그러니까 면적이 변경됐다 그러면 변경. 정정됐다라면 잘못 기재했다라면 정정.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4번까지는 직거래했을 때 정정이고 5번 사무소 소재지는 개공 소개로 했을 때 정정. 하나 더 추가되죠? 개공이 하면. 그다음에 이제 변경 신고는 거래 지분하고 면적은 똑같고 조건 기한은 변경이에요. 네, 물건 거래 금액 별표. 자, 물건 거래 금액 별표 적었어요? 네. 자, 면적이 바뀌면 금액이 바뀔 수도 있죠. 네. 근데 면적이 안 바뀌었는데 금액을 변경한다고 신고 들어올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거래계약서 4번. 밑에 참고 표시에 들어 있어요. 밑에 참고 표시 나와 있죠? 네. 거래계약서 4번을 제출해야 돼. 자,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변경이에요. 그리고 중도금 잔금도 변경. 중도금 잔금도 뭐다? 변경. 그 다음에 공동 매수 경우 매수인 변경. 근데 추가 교체는 뭐다? 제. 그럼 뭐 할 때만? 감사. 그러니까 3명이 공동 매수했다가 1명 빠고 2명으로 된다 할지 이럴 때만 변경 신고하라. 됐어요? 추가나 교체는 제. 다수 부동산 거래한 경우 일부 부동산 변경도 마찬가지. 추가 교체는 제. 자, 그래서 이제 정정하고 변경 계략표를 한번 봤어요. 자, 116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나와 있어요? 자, 틀린 걸 골라라.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거래 당사자 개공은 등록관청에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전자문서 포함입니다. 전자문서 가능해. 자, 매도인, 매수인 주소, 국적, 거래 지분, 건축물의 종류 나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소재지의 지목, 토지 면적, 대지권 비율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계약 대상 면적, 사무소 소재 정정 신청.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한 후 내용이 변경됐다. 그럼 언제까지? 등기 신청 전. 자, 이때는 변경 신고서에 의해서 개공 서명 날인하여 등록원 제출. 맞습니까? 예. 변경 맞고. 자, 잔금 지급일 변경은? 변경이 정정이 아니에요. 변경. 그럼 변경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였으면 언제까지 줘? 즉시 동그라미. 뭔시? 즉시. 자, 117번 과태료. 이것은 우리 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종합 문제입니다. 틀린 걸 골라라. 개공이 5개 광고물의 성명을 포기하지 않거나 거짓 표기했다. 100만 원이 과태료 맞아요? 네. 개공이 위반하면 100만 원이야. 맞는 말이면. 자, 자격 취소를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어. 국장이 과태료 부과 징수해? 시도의사 갑니다. 자격증은 오로지 시도의사야. 교부도 시도의사, 취소도 시도의사,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시도의사. 자, 그래서 국장 틀렸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대통령이 정한 바에 각각 부과 징수한다. 맞는데 여기서 등록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소 구청장을 말합니다. 자, 알아서 판단해야 돼. 사무소 소재인지 부동산 소재인지. 자, 여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부동산 소재지. 맞는 말이고. 자, 4번 앞에 등록관청 동그라미. 여기 부동산 소재지라고 적었어요. 앞에 등록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등록관청이에요. 그럼 등록관청이 개공 동그라미. 개공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네. 봐봐요. 이 등록관청에서 개공이 잘못하면 개공에게 과태료 부과하죠? 네. 그 사실을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네. 며칠이네? 10일이네. 자, 근데 이건 좀 바꿔버리면 못 잡아내더라고. 개공 대신 거래 당사자를 넣어 놓으면 그 지문이 맞아 틀려? 틀려. 그 개공 위에 거래 당사자 X. 자,
왜 그러냐면 이 등록관청이 거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했을 때 그러면 사무소 소지지 등록관청에 통보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누구에게만? 개공만 사무소 소지지관을 시장으로 통보해주고 거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할 수 있잖아요. 이건 사무소 소지지 등록관청 통보 규정이 없어. 이해되셨어요? 예, 그거 중요합니다. 이거 넣어놓으면 거의 다 못 잡아내. 자,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동그라미. 복잡하니까 가로는 일단 이따 보기로 하고, 거짓으로 한 자는 두 번째 줄 중간에 당해. 그렇게 나와있죠? 또는 그렇게 나와있죠? 하나 넣어야 돼. 당해 뒤쪽에다 토지를 넣으세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이렇게 들어가야 돼. 당해 또는 그거 웃기잖아요. 토지가 빠졌어. 날라갔어. 됐어요? 당해 또는 토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몇 배? 3배. 자,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3배 맞죠? 네. 맞아요. 근데 가로 안에 보세요. 토지 건축물 치던 권리 동그라미. 여기서 권리는 뭘 말해요? 입주권하고 분양권. 이걸 말합니다. 입주권하고 분양권을 거짓 신고하면 권리 취득가액이 얼마? 100분의 5입니다. 자, 토지 건축물을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3배고 권리를 거짓 신고하면 100분의 5. 그렇게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6번. 과태료 처분 시 위반행위 동기 결과 협사를 창조하고 부가분의 2분의 1 범위. 여기도 가로 일단 생략하고 2분의 1 범위 안에서 세 번째로 가중 강경하게 처벌할 수 있다. 맞죠? 네.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나왔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는 아까 취득세 몇 배? 3배. 취득세 3배 적어보세요. 그럼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얼마? 3천만 원 과태료. 3천만 원의 과태료 적어보세요. 그러면 가중 강경은 다 2분의 1이야. 근데 두 가지는 5분의 1이야. 거짓 신고. 즉 취득세 3배짜리하고 3천만 원. 이 두 가지만 5분의 1이야. 나머지는 전부 2분의 1. 중개사법이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든. 됐어요? 이 두 가지만 5분의 1이고 가중 강경 나오면 나머지는 전부 2분의 1이라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럼 틀린 것은 2번 하나밖에 안 틀렸죠? 네. 자, 118번 풀어보세요. 다 풀었어요? 답이 뭐야? X. 거래대금 지급 증명 서면 통장 사본 3천만 원이지. 우리 과목에서 유일한 거 3천만 원. 됐어요? 예. 자, 그래서 법령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끝.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70점은 확보됐고 실무로 넘어갑니다. 실무. 뭐 합격권에는 다 진입이 됐어. 근데 이제 고득점이냐 이거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실무 들어갑니다. 자, 실무는 어렵지 않아요. 자, 잘만 하면 다 맞을 수 있어요. 자, 실판 보세요. 이 사람이 개공 찾아와서 중개 좀 해주세요. 의뢰가 들어오면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 의뢰 접수와 동시에 맺는 걸 중개 계약. 그러면 개공은 나름대로 계획 수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물건을 조사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조사 확인, 가격도 산정을 하게 됐죠? 자, 네 번째, 상대방 찾아서 설명하고 나서 중개 활동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중개 활동, 영업 활동, 판매 활동. 그렇죠? 그리고 갑하고 을하고 거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져. 이게 몇 번째? 5번째. 자, 중개 계약, 계획 수립, 조사 확인, 중개 활동, 거래 계약 체결. 마지막으로 뭐예요? 물건의 인도 인수, 계약 완결. 그래서 이제 119번이 순서 묻는 문제야. 실무 과정. 광의의 실무 과정. 자, 그럼 가장 먼저 뭐예요? C.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 수립 A. 그 다음에 F 나오죠? 그 다음에 뭐요? 판매 활동 D. 그 다음에 B. 거래의 조건 교섭 계약 체결. 마지막으로 인도 인수 계약 완료. 몇 번 정도? 5번. 자, 그래서 순서 묻는 문제예요. 실무 과정이 뭐냐? 뭐 어려운 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개계약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 중개계약은 어떤 성질을 가진 거냐? 자,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타당하지 않는 거.
중개계약은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에 들어간다. 맞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걸 달리 표현해서 비전형계약. 그다음 2번 중개계약은 불효식 계약이나 전속. 우리가 전속 중개계약은 요식 계약으로 봐? 아, 전속도 불효식? 계약서 쓰도록 했는데? 네, 그래도 불효식이에요. 아, 아주 좋았어요. 전속도 불효식. 무조건 불효식이요. 2번이 정답. 전속도 불효식. 자, 그 다음에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에 해당하므로 개공이 거래계약 중에서 당연히 보수청으로 간다. 맞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계약은 편무계약에 가까운 특수한 쌍무, 조건부 쌍무. 맞습니까? 예. 중개계약은 계속적 계약이고 민사중개계약. 맞습니까? 예. 상사중개 아니에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121번. 이게 뭐요? 우리나라는 중개계약을 맺을 때 보통 구두로요, 계약서를 써요? 구두로 하고 있죠? 그러면 계약서를 썼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 뜻이요. 그래서 그 두 번째를 정형화, 서면화.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건 뭐냐? 아닌 걸 고르라 그랬죠? 자, 전속이나 독점 중개계약 정착을 촉진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억지로 해오지 말고 독점이나 전속은 의무적으로 계약서 써야 돼, 안 써요? 써야 돼. 그래서 그래요. 일반 중개계약을 정착한다, 그건 틀려. 2번. 자, 부동산 정보 유통기구 발전도 유통시장 건대야. 맞습니까? 예. 또 서면화 기능입니다. 3번. 자, 개공과 의뢰인 간의 업무 책임 및 보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자, 계약서가 있으면 분쟁이 늘어나 줄어들어? 이거 맞는 말이고. 자, 부동산 투기 예방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정보가 공개되니까 특정인이 비싸게 팔아먹기 어려워요. 자, 중개업이다 관주도 통제가 강화됩니까? 완화됩니까? 완화됩니다. 이걸 달리 표현해서 자주 통제 기능. 자주 통제 기능이라 그래요. 스스로 통제를 하니까 국가 간섭이 줄어든다. 강화된다가 아니라 완화된다. 이렇게 말이죠. 이거 기출문제인데, 이거 기출문제예요. 과거 출제됐던 문제인데, 봐주세요. 그 다음에 122번이 뭐냐, 이제 중개계약 종류. 중개계약 종류는 크게 뭐가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도 있고, 또 독점 중개계약도 있고, 또 전속 중개계약도 있고, 또 공동 중개계약도 있고, 또 순가 중개계약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들 어떤 거? 다 인정돼요. 그런데 이건 확실히 인정되고 이거는 보수 초과될 때 금지. 그럼 우리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거. 일반하고 전속. 이건 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그죠? 그럼 모두에게 불리한 것이 모두에게 유리한 것이 전속. 개공에 가장 유리한 것이 독점. 그다음에 정보망을 이용한 중개 형태가 공동. 대표적인 특징 하나씩 봤어요.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들어갈게요. 타당하지 않는 거. 자,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개공에게 서로 경쟁적으로 거래해요. 먼저 거래계약을 체결을 중개한 개공에 보수 지급하는 중개계약. 맞습니까? 네. 2번. 자, 독점 중개계약은 유능한 개공의 선정이 곤란하고 개공이 정보를 독점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동안 시간 낭비. 맞았어요? 네. 맞고. 3번. 순가 중개 계약이란 의뢰인이 일정한 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초과하여 받는 것은 보수로 지급하는 약정한 중개 계약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맞았어요? 네. 맞아요. 그럼 순가 중개 계약은 무조건 처벌로 해? 아니요. 보수가 초과됐을 때 무조건 처벌. 이게 틀렸네. 자, 공동 중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조직화 능률화 동그라미. 맞습니다. 조직화 능률화 이런 단어가 나오면 공동. 전속 중개는 중개사법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아, 되게 쉬워, 어려워? 쉽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속이 나와 있는데, 이 전속은 우리가 이 앞뒤에 뭐 자세히 설명했죠? 네, 그건데, 예, 이거 또 문제가 나왔어요. 전속은 몇 사람이 맡기는 거? 한 사람. 의리 개공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전속. 자, 이래 놓고 이제 문제 접근해 볼게요. 자, 갑은 을 개공 1인에게 중개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계약 기간 내 거래가 성사되면 보수를 지급한다. 맞죠? 네. 근데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성립시킨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형태의 중개 계약을 전속이란다. 맞아요? 맞아요. 자,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형태의 중개 계약 몇 줄 보세요.
그럼 스스로 발견했을 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뭘 지급한다는 거지? 그래서 맞는 지문이요. 이거 1번이 정답. 개념입니다. 2번. 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을은 전속 중개계약서를 작성해서 의뢰인 갑에게 교부하고 개공 을은 이를 5년 보관. 자, 전속 중개계약서 몇 년? 3년. 5년 X. 3번. 자, 각과 을은 전속 중개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동그라미. 기재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특약을 할 수 있겠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따가 틀렸어. 이따가 틀렸다고. 없어. 자,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그 오른쪽에. 오른쪽에 그 위에 도표에서 밑에서 세 번째 칸에 그럼 그 밖의 사항 나와 있어요. 찾았어요? 네. 그럼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약정한다 그랬어요. 정하지 아니한 사항. 아니한 사항 동그라미. 그러니까 그 계약서 위에 보면 손해배상 발생하면 손해배상하라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약정은 안 된다고. 거기에 기재되지 않는 걸 약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기재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특약을 할 수 있다. 이건 틀려. 4번. 자, 을은 전속 중개계약서 내용에 따라 갑에게 일주일에 2번 이상 업무 처리 사무소를 등기 2주일에 1회 이상 이렇게 들어가지.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다른 개공에게 의뢰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갑은 을에게 50% 중개보수를 위약금 지급을 위약금 밑줄 위약금 무조건 해당하는 위약금 무조건 해당하느냐 비용이 50% 범위내 위약금 나오면 해당하는 보수 전액. 그래서 맞는 거 몇 개? 하나. 1번 하나밖에 없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6번이 이제 서식이거든요. 이 서식을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그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리면 일반하고 전속은 다 같은데 뭔만 차이가 있어요? 의무사항들만 차이가 있어요. 자,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전속은 거의 다 같아요. 계약서 서식이. 근데 의무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 한번 짚어볼게요. 일반 중개계약서 개공은 자, 뭐 하라 그랬어요? 성실히 노력하라. 성실 하나만 동그라미 펴세요.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도 성실히 노력하라. 성실 하나. 의무랄 것도 없죠? 근데 전속은 개공 의무가. 자, 업무 처리 상황 몇 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통계. 기억나요? 자, 정보 공개 며칠? 7일. 공개했다는 사실? 지체 없이. 기억납니까? 자, 그리고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 이게 의무. 자, 이거 차이. 그죠? 그 다음에 일반은 의뢰인은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죠? 권리는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공에 의뢰해도 계약 위반이다 아니다? 의무는 협조하라. 확인 설명 의무하라. 협조하라. 이게 의무. 근데 전속은 방금 했죠? 위약금 지불하라 하지 말라. 얼마를 지불해야 돼? 해당하는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라. 50% 범위. 네. 자, 차이점에서 같은 거에 협조하라요. 이건 똑같아요. 그죠? 협조는 둘 다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앞뒤면이 다 똑같아. 전속이든 일반이든. 그럼 한번 볼게요. 둘 다 유효기간 몇 개월이 원칙? 3개월.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약정. 갖고. 보수, 거래 금액을 얼마를 지급하라. 갖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수수료를 과다 징수하면 차액 환급하고 손해 발생하면 손해액 배상하라. 똑같고. 자, 그 밖의 사항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이에요. 정하지 아니한 사항. 아니한 사항. 똑같고. 자, 둘 다 두통 작성. 일반은 구체적인 보관 규정이 있어 없어? 전속은 3년. 자, 서명 미시어 또는 개공하고 의뢰인, 소공은 같이 한다는 규정이 있어 없어? 이게 앞면이고 뒷면은 다 똑같아요. 이전용은 소유자 및 등기명에 인적사항 들게 되어 있고 물건은 표시란 있어 없어요? 자, 토지는 소재지, 지목, 면적 그리고 지구지역 동그라미, 현재용도 동그라미. 왜 지구지역과 현재용도 내가 동그라미 칠했어요? 확인 설명서는 소재, 지목, 면적만 들어있어. 그 다음에 건물은 소재, 면적, 구조, 건축 용도까지 들어있죠? 뭐가 없어? 방향 X라고 있어요. 확인 설명서는 방향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 차이점. 그리고 은행용자, 권리금, 제세공과금, 서식화 되어 있고 권리관계 들어있고 규제 및 제한사항 들어있고 의뢰금액, 의뢰 동그라미, 의뢰금액 들어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취득용은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희망. 희망. 뭔 막? 희망. 합격할 수 있다는? 중개사 100점 맞을 수 있다는? 희망. 그렇죠. 희망이라는 단어는 좋죠? 네, 좋아. 자, 그럼 124번 들어가 볼게요.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전속 중개계약서에 공통으로 서식화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들어있죠? 자, 위약금 지불은 어디만 들어있어? 전속만 들어있어. 이건 차이점. 하나 나왔네. 중개 보수는 둘 다 있고, 자, 손해배상 책임 둘 다 있고, 의뢰 금액도 둘 다, 뒷면 의뢰 금액은 둘 다 있어. 자, 유효기간 둘 다 있고, 비용 지불은 전속만 있어. 이거 차이점. 그 다음에 협조는 둘 다 있고, 자, 중개계약 이후 다른 계획을 의뢰할 수 있는 권리는 일반만. 여기는 일반만 있어요. 일반만. 차이점. 그 다음에 7일 이내 정보 공개하라. 전속만 있어요. 일반은 이런 의무사항은 아니죠. 할 수는 있지만. 자, 그 다음에 2주일의 일량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전속만 나와 있어요. 전속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권리관계는 둘 다 있어. 뒷면은 다 똑같아요. 됐어요? 그러면 공통, 즉 차이점 몇 개? 5개. 몇 배 정도? 5. 자, 뭔지 몰라요? 기억, 또 비읍, 또 이응, 또 지읒, 치읒. 이렇게 5개. 자, 그 다음에 125번 보세요. 이거는 뭐하고 비교냐면, 전속 중개계약서하고 뭐하고 비교했어요? 확인 설명서인데,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비교했죠? 주거용. 예. 자, 이거 비교입니다. 확인 설명서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이따 할 건데, 일단 들어가 볼게요. 가장 타당한 걸 골라라. 자, 1번. 전속 중개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거래계약이 체결됐어. 이제 전속 맺고 나중에 거래계약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개공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전속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하고,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 모두 3년간 보관한다. 맞아요? 뭐가 들었어? 그렇지. 두 번째로 확인 설명서 몇 줄 보세요. 확인 설명서는 전속 의뢰인에게만 교부해야 쌍방. 쌍방입니다. 그거에 틀렸어. 그리고 둘 다 3년 보관한 거 맞고, 쌍방, 뭔방? 쌍방. 좋아요. 2번. 전속 중개계약서 물건의 표시란 중 토지란에는 소재지 지목 면적이 기재되며, 확인 설명서, 주거용 건축 확인 설명서 표시란 중 토지란에는 소재지 지목 면적 구조구역 지구지역 현재 용도 등 그냥 맞아요? 뒤바뀌었어. 확인 설명서는 소재지 지목 면적만 나와요. 표시란에는 그래요. 뒤바뀌었어요. 전속은 지구지역 현재 용도까지 표시란이 다 들어있죠? 방금 했어요. 3번 보세요. 전속 중개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 이르 중개되는 표시란 중 건축물 날에는 구조, 용도, 방향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그냥 뭐예요? 방향이 틀려져. 방향은 어디만 나와? 확인 설명서. 그러면 전속은 방향이 있어 없어? 없어. 그것 때문에 틀렸죠? 4번. 자, 전속 중개계약이 체결된 후 7일 이내에 정보망 등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공개할 때는 지체 없이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한다. 여기까지 맞았어요? 의뢰인 비공개 요청이 하면 공개해서는? 아, 이게 정답이네. 자, 그럼 5번에 틀린 거 보세요. 확인 설명서 1. 주거용 건축 환경 조건에는 일조량, 소음, 진동, 판매 및 의료시설 표준 맞아요? 판매 및 의료시설은 입지 조건이요. 이건 환경 조건이 아니야. 환경 조건은 일조량, 소음, 진동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115는 몇 번 정답?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뭐예요? 전속 중개약서 확인 설명서 두 가지 서식 비교 문제죠? 자, 서식 간에도 또 비교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잘 알아두셔야 돼. 끝. 자, 중개계약 파트는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확인 설명은 들어가는데, 자, 7번 보세요. 자, 의뢰가 들어오면 둘간은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고, 그 다음 계획 수립하고 나서 세 번째 이 물건을 조사하고 확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조사 확인은 크게 공부상 조사 방법하고 또 현장 조사, 또
공부상 조사하고 현장 조사 방법이 있죠. 또 방법이 의뢰인을 통해서 의뢰인에게 직접 물어봐서 상태 자료 요구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있는 방법만 알면 되고 뭐 이것도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은 무슨 조사? 공무상 조사.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 도표를 보세요. 자, 토지 대장, 임야 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쭉 나와 있죠. 이 5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소재지 확인할 수 있죠? 지목 확인할 수 있죠? 면적 확인할 수 있죠? 소유자 동그라미. 소유자는 원래 등기부로 확인되잖아요. 그건 대장에도 나와 안 나와? 그 개별 공시지가 동그라미. 개별 공시지가는 공시지가 확인원에 나오는데 대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5가지를 머릿속에 넣어봐. 다 머릿속에 넣었어요? 좋아.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건축에도 나와있죠? 소유자 동그라미. 소유자도 같은 원리 대장에도 나옵니다.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 표제부의 표시 동그라미, 갑구는 소유권하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 을구는 제한 물권하고 그 제한 사항 나오죠?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이용제한 거래규제 확인할 수 있는데 무엇은 불가하다? 소유자. 소유자 동그라미. 소유자 확인 불가. 소유자는 아까 등기부나 대장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모든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 이거 별표 쳐서요.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할 수 있는 4가지 반드시 외워야 돼. 소재지하고 지목, 경계, 지형. 몇 가지? 4가지. 이건 지적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소재지, 지목, 경계, 지형. 환지, 예정지, 환지, 예정지, 지형 증명원. 공시지가, 공시지가 확인은 가족관계 등록부, 행위능력, 법정 대리권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방향은 대장이 나와 안 나와? 현장 조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조사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조사하는 것은 기본적 사항도 있고 권리관계도 있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도 있고 조사해야 되죠. 자, 그럼 126번 한번 조사로 가볼게요.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로는 묶어서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 공부상 경계에서 확정된다. 맞았어요? 네. 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적 공부상 경계가 우선합니다. 근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실제 경계. 자, 맞는 말이에요. 네. 자, 소유자 동그라미. 자, 소유자 인적 사항에 대해서 대장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일치하지만 뭘 기준으로? 등기사항 증명서. 권리관계니까. 맞아. 그 다음에 대장 면적하고 등기부상 면적이 다르면 뭐? 대장. 면적은 대장. 맞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분필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동그라미. 맞아요. 맞아. 자, 토지 면적 환산식은 제곱미터 나누기 0.392호가 평이다. 우리가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해야 되죠? 맞아, 틀려? 틀렸어.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자, 제곱미터 곱하기 0.392호가 평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나왔고, 토지 대장을 통해서 개별 공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있어요. 없다가 틀렸네. 있어. 자, 지목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지적도 임야도 확인할 수 없어요? 있어요. 뒷주문이 들려서 자, 대장에는 정식 명칭이 나오고 도면에는 부호가 나와. 그러니까 지적도 임야도 확인할 수 있지. 과 이렇게 나와요. 과선을 과 이렇게. 그럼 지금까지 틀린 거 3개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소유권은 지분은 소유권 지분 공유지 연명부 나옵니까? 나옵니다. 맞고.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 집합건물 등록 전용 표제부.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몇 개? 3개. 미음, 비읍, 시음. 127번. 자,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 동그라미. 매수인은 측량이나 지적도와의 대조동 방법으로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 사항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변경 확인을 한다. 맞아요? 주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가 정답이야. 있으므로가 아니라 없으므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X입니다. 이것도 판례 지문이니까 그대로 숙지하세요. 없다고 판례. 118번도 판례인데
개공이 물건의 현황을 측량까지 해서 의뢰인에게 확인한 설명할 의무는 없다. 오입니다. 오. 측량까지 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다. 오입니다. 자, 129번. 자,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가 됐어. 아, 저 무허가 건물은 홍길동 이렇게 소유자로 등재됐다는 사실만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은 있어 없어? 없어요. 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0. 다음은 개공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사항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못한 걸 고르라. 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개공은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되고 현재 채무까지 조사해서 설명할 주의 의무가 없다. 맞어요? 네. 맞습니다. 자, 임목 후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소각이 될 경우에 임목 소유자에게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맞았어요? 네. 임목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 등기 용지, 동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 별구는? 접수. 뒤바뀌었죠? 네. 동순, 별적. 이렇게 암기해야 돼. 어떻게 한다? 동순, 별적.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번호. 이렇게 틀렸고. 자, 법정지상권, 유치권, 저당권 등은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어. 사실관계 실제 조사를 통해 확인하다. 맞아요? 뭐가 틀렸어? 저당권. 저당권은 어디가 나와? 등기사항 증명서 나와요. 저당 때문에 틀렸고. 자, 부동산의 경우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원시취득. 자,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 원시취득 밑줄 보세요. 이것은 판결이나 상속처럼 등기부 아닌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맞아요? 맞습니다. 신축 건물에 대한 원시취득은 현장 확인, 등기부가 아니에요. 현장 확인. 판결 상속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틀린 건 몇 개? 131번. 등기부 각구란을 조사해서 제한물권에 대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을 확인한다. OX. X. 제한물권 위주. 제한물권에 대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을구.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각구.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어요? 예. 단순하지만 신경 써야 돼. 자, 132번. 자, 개공갑은 A 소유 토지상 B 소유 임목. 차, 임목 문제네. 자, 누구 토지라 그랬어요? A 토지의 B 임목이요. 그러면 등기된 수목을 임목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틀린 것은. B 소유 임목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목을 보험에 붙여야 된다. 자, 임목은 저당권 객체가 되죠? 미리 보험 들어야 돼. 맞고. 자, 임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 저당권 목적이 될 수가 있다. 맞았어요? 네. 왜? 별개니까. 임목 따로, 토지 따로. 양도 되고 저당권. 맞습니다. 3번. 개공은 임목 등기부 을구를 통해서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맞았어요? 임목 등기부 갖고 을구. 을구. 맞습니다. 그럼 임목에 관한 등기사항은 A 소유 토지의 등기원적 각구에 표시된다. 맞아요? 표제부. 자, 칠판 보세요. 이 토지는 토지 등기부가 있어 없어? 여기 표제부에 임목 등기 번호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러니까 저 나무가 임목인지 그냥 수목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토지 등기부로. 근데 구체적인 권리 관계는 뭘 때 봐야 돼? 임목 등기부. 임목 등기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구에는 소유권, 을구에는 저당권. 다른 권리는 안 되니까 소유권하고 저당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3번 지문이 이거잖아요. 3번 지문이 이거고. 이해됐어요? 예, 4번 지문은 표제부가 맞습니다. 토지 등기부는 표제부고 임목 등기부는 각구에는 소유자, 을구에는 저당권. 그래서 3번 지문은 임목 등기부잖아요. 됐어요? 예. 그렇게 들어가. 자, 그래서 하여튼 4번이 틀렸어요. 자, 5번. 자, 법정 조건을 갖출 경우 임목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 가능합니까? 네.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인데, 분묘기지권 어려운 거 없어요. 하다 많이 해서. 자,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틀린 걸 골라라. 자, 1번. 설치된 분묘의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에. 자, 맞아요? 허용되기 때문에가 틀렸죠?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자,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 기지권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이 단분 형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면 허용된다? 안 돼요. 허용된다가 아니라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2번. 자, 제사 주재자가 아닌 다른 후손이 분묘에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자, 시설물의 설치가 제사 주재자 의사에 반했어. 그러면 토지 소유권자가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로서 철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제사 주재자. 문제 풀이할 때 했죠? 소유자는 의미가 없어. 지금 사용권은 제사 주재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번. 자, 분묘 수호 제사 주재자는 원칙적으로 정손이므로 사망자, 영고자가 이 문장에서 주어입니다. 영고자는 정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 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영고자가 분묘 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왜? 자, 정손이 있고 정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으면 누구만? 정손만이 주장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부연 설명이 4번에 나와 있어요. 무릇 정손이 있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하는 권리는 정손에게 전속된다고 범위 상당하고, 맞죠? 자, 정손이 아닌 자가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손에게 제사 주재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무슨 사정?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 동원하네. 그러니까 정손이 관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영고자가 주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손이 있고 정손이 관리할 수 있으면 오로지 누구만? 정손만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5번. 자, 분묘 전속 기간은 약정 기간이 없는 한 분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할 수 있고, 분묘가 전속하고 있는 동안 분묘 기지권이 전속되어야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설치된 분묘 일부가 분묘 기지권 미치는 범위 내에서, 자, 분묘 기지권 미치는 범위 내에서 미쳐보세요. 이장되었다면 분묘 기지권 그대로 유지된다. 맞어요? 그럼 불필요한 부분이 생겨났다면 그만큼 분묘 기지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6번, 7번. 맞는 말이에요. 같이 연결된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8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 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 분묘 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1, 2, 3번만 틀렸죠? 자, 134번. 장사법 들어갑니다. 자, 장사법. 자, 개공이 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임야를 취득하려는 매손에게 묘지 설치등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하나만. 모두. 자, 매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기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 맞았어요? 왜? 하고자 하는 자가 틀렸어. 하고자 하는 자란 말은 사전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매장은 사후신 거죠. 자, 매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되 사후 며칠이네? 30일 이내. 그러니까 한자 그래야지. 근데 화장하거나 개장한 경우 있어 없어요? 이건 언제 신고? 미리 신고. 사전 신고입니다. 자, 흔들리면 안 돼. 매장은 한자, 며칠? 30일 이내. 화장, 개장은 미리. 그래서 이제 1번 틀렸고. 2번. 공설묘지하는 일기, 당해 보면 상석 비석물로 설치 구역 면적은 10, 합장은 15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맞아요? 네. 이건 사설묘지든 공설묘지든 똑같아요. 네. 공설묘지도 똑같다고. 이게 정답. 그 다음에 가족묘지를 설치한 경우는 가족당 한 개소에 해야 돼. 10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개인묘지는 얼마? 30. 가족은 100. 종중은 1000. 법인은 10만. 기억나요? 30, 100, 1000, 10만.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3번도 맞았어요. 4번.
토지 소유자는 승낙 없이 토지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 묘지 관할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다. 자, 원래 개장은 신고죠. 근데 이제 어떤 걸 말해요? 가부 토지에 을이 승낙을 받았었어요? 승낙을 받지 않고? 승낙을 받지 않고 써놨죠?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는 화가 나죠? 그럼 이 분묘를 옮길 때 개장이죠, 개장? 그럼 이건 신고요, 허가요? 허가. 그럼 누구 허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입니다. 개장이지만 이건 허가고 본인이 옮길 때는 신고. 됐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가 틀렸네. 그 다음에 5번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녹지지역은 예외 없이 묘지를 설치할 수 없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묘지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주상공업지역은 안 돼. 녹지지역은 둘로 나눠져. 설치가 제한된 지역은 안 되고 그 외 지역은 가능하다. 그럼 뭐가 틀렸어요? 예외 없이. 이거 틀렸어요. 이건 녹지지역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틀렸고. 그 다음에 가족묘지 동그라미. 가족묘지를 설치한 자는 30일 내 신고? 허가. 가족묘지는 허가입니다. 그러면 종중묘지는? 허가. 법인묘지도? 허가. 왜? 크니까. 그렇지. 개인묘지만 신고해요. 가족, 종중, 법인은 전부 허가입니다. 허가. 사전 허가. 그러니까 그 신고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분묘 형태는 봉분, 평분으로 하되 높이는 봉분은 몇 메타? 1m. 평분은 50cm. 조갈 수가 없다. 그래서 맞았어요. 그러면 맞는 거 몇 개? 3개. 2번, 3번, 7번. 자, 쉬워요? 어려워요? 좋아. 전혀 무방이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나머지 들어갈게요.